지난 화요일 제1차 한사우디 원자력 공동위원회와 제1차 스마트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학논평에서는 양국 간 협력 내용과 함께 우리나라의 원자력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김상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한국과 사우디 간 공동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오가는지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번 공동위원회는 한사우디 원자력 협력 협정에 따라서 양국 간 원자력 협력 전반에 대한 의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공동위원회가 1차 회의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한사우디 간의 본격적인 원자력 협력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월달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중동 순방 기간 중에 서명된 중소형 원자로 스마트 파트너십 양해각서에 따른 죄송합니다. 본격적인 추진 방안이 논의되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고 생각이 되고 네. 스마트 관련해서는 앞으로 연 2회 정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성공적인 추진에 필요한 내용들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지난 3월에 직접 박 대통령이 사우디에 가서 한사우디 스마트 원전 상용화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이후로 이제 스마트 원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기존의 원자로보다 좀 경량급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스마트 네. 원자로에 대해서 자세히 좀 네, 알려주시면 그래서 이 스마트 경량급이라는 표현 뭐 아무튼 예. 스마트 원자로는 중소형 원자로입니다. 중소형 기본적으로. 원자로. 상용 원자의 한 10분의 1 정도 규모. 그러니까 100메가와트급 규모의 원자로를 말하고 그동안에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쭉 개발해 왔어요. 그래서 예. 이제 2012년에 표준 설계 인가를 받았고요. 스마트 원자로는 이 전력 생산은 물론이고 바닷물을 담수하는 해수 담수화라든가 지역 난방 또 산업용 열 공급까지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중동 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 분포가 분산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가 전역의 전력망 구축이 힘든 곳 이런 곳에 적합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3월달에 말씀하신 것처럼 MOU 체결한 뒤에 9월달에는 그 건설 전 상세 설계 PP라고 하는데요. 프리 프로젝트 엔지니어링. 예. 그걸 체결하고 앞으로 3년간 양국에서 한 1억 3천만 불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 3천만 불을 투자를 하고 사우디가 1억 달러를 각각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 참고로 이제 사우디 사업이 잘 될 경우에는 사우디는 물론이고 중동 시장에서의 추가 수주가 기대가 되고 앞으로 이제 180개에 달하는 그 세계 중소형 원자로 시장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네. 그동안에 어떤 성과들이 있었나요? 잘 아시다시피 그 MB 정부 때 아랍에미레이트에 1,400메가와트급 한구역형 원자로를 수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큰 사업인데요. 우선 원전 건설만 해도 한 200억 원 정도, 200억 불 정도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 후에 한 60년 동안 운영 지원하는데 또 200억 불 정도가 들어와서 총 따지면 한 400억 불 규모의 그야말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사업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그 사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로써 우리나라는 이제 원전 수입국에서 세계 6번째로 원전을 수출하는 나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1959년에 미국의 도움으로 여기 서울 그 태능에 연구용 원자로를 처음에 지었는데 불과 한 50년 만에 이룩한 쾌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외에도 이제 요르단에 1,500억 원 규모의 연구용 원자로를 수출해서 내년 2월이면은 해결료 장전을 하고 내년 여름이면 아마 본격적으로 준공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또 원자력 선진국인 유럽의 네덜란드에 250억 원 규모의 연구용 원자로를 수출한 바가 있습니다. 자, 반세기 만에 원전 기술 수준이 정말 수출할 정도로 남의 나라에 장사를 할 정도로 이 정도로 올랐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국내 원전 현황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나요? 우리나라 원전은 이제 아시다시피 고리, 월성, 한올, 한빛 이 네 군데 6기씩 총 24기의 지금 원전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원자력 그 발전 설비 용량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 발전 설비 용량의 한 22.5% 차지하고 있고요. 발전량 기준으로 볼 때는 약 한 3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의 설비 용량이나 발전량 기준으로 볼 때는 세계에서 5번째 원자력 강국입니다. 참고로 정부의 에너지 기본 계획에 따르면은 오는 2035년까지 15기를 추가로 건설해서 총 발전 설비 용량의 한 30%까지 지금 끌어올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 용량이라든가 발전량 기준은 물론이고 기술 수준, 안전성 이런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과 지금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그런 원자력 강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또 영국의 원자로 수출 이런 것들이 잘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수출 쾌거도 이루고 또 원자력 강국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원자력 정말 안전한가요? 안전한가요? 그렇죠. 정말 많이 물어보거든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더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그런 안전성에 대해서 위기심이 있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은 사실 후쿠시마 원자력과는 달리 굉장히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난 뒤에 기존에 있는 원전 시설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지진이나 해일 이런 피해에 대폭적으로 안전성을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전원이 없어도 수소 제거 설비가 작동이 되게 한다든가 또 이동형 발전 장치의 안전 설비를 대폭 강화한 것이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원전에 대한 불안감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예. 그렇지만 막연한 불안감이라든가 또 막연한 원전 거부 반응은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왜 위기는 기회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원자력의 안전성이라든가 성능을 세계 최고 순위로 끌어올려가지고 우선 우리가 지금 96.3% 에너지를 수입을 하는데 국내 에너지 문제 해결에도 기여를 하고 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이제 물꼬를 텄지 않습니까? 세계 원전 시장 수출이. 그래서 세계 원전 시장 수출에도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해야 되겠고 세 번째는 이제 지구 온난화 문제. 곧 또 대통령께서 그것 때문에 출국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안전성, 경제성 여러 가지 볼 때 원전이 참 이게 중요하지만 걱정거리도 많고 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대체 에너지가 이 에너지 수급을 전부 다 해주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떨까요? 대체 에너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대체 에너지를 하면은 보통 예. 수력, 화력, 원자력 외에 이제 풍력이라든가 태양열이라든가 조력이라든가 파력, 지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예. 당연히 대체 에너지는 기존의 화석 에너지 또는 원자력 에너지의 대안으로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은 기술성, 경제성 측면에서 그 역할을 크게 못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 지금 전체 발전량의 한 3% 정도를 대체 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는데 네. 그나마 3%도 그중에 80%가 쓰레기 소각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미래에는 이제 우주 태양열 발전이라든가 또 지금 핵융합 발전, 인공 태양 에너지 만드는 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개발이 되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의 96%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는 대안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대체 에너지원의 지속적인 개발 노력과 함께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는 우리의 원전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네. 있습니다. 원전에 대한 뭐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또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은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꼽아본다면 어떤 것들을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가 이제 안전성 문제겠죠, 물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에너지의 96%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구 온난화를 생각해 볼 때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이 사실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은. 다행히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이제 노력을 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지금 안전성과 기술 수준을 자랑하고 있죠.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에 대한 불안감도 지금 높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는 초등학교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원전을 바로 알리기 위한 노력이 강화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원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덜어드려야 된다고 보는데요. 욕심 같아서는 이제 TV 뭐 일일 드라마에도 원자력 발전에 근무하시는 종사원들이 나온다든가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구나. 예.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모르면서 막연한 불안감을 갖는 것보다는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스마트 원전만 해도 특정 부처나 기관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모든 부처, 기관들이 힘을 합해서 이게 국가 프로젝트로 만들어야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세계 최고의 안전성과 성능을 자랑하는 차세대 원전 개발이라든가 또 사용 해결력 문제가 지금 현안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마트 원자로 수출과 국내 원전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양대 김상선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